네, 안녕하세요. 빨강 터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오늘은 그 바디텍 매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저평가와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2차 팬데믹을 준비하다라는 개념 하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가 개발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에 접어들면서 저평가 국면을 일부 해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개월 전에 이 바디텍 매드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한 15분짜리 정도 되는데요. 뭐 간다 간다 또 간다 이런 개념으로 올렸는데 올렸던 이유는 저평가와 성장성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좀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성장성과 저평가 국면을 좀 주시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수익을 좀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바디텍 매드가 제가 지금 하단에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것처럼 이 바디텍 매드의 가격 전략은 2만 50원에서 3만 8천 원까지 중요한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성장성과 저평가 부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1개월 전에 올렸습니다. 그때 가격이 16,800원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뭐 한 3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텍 매드가 이 상한가를 간 이유가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코로나19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2차 팬데믹을 준비한다. 시젠과 녹십자를 말씀드린 기존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올 가을에 또는 올 겨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을 독감 중에 독감의 증상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 실제로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2차 팬데믹을 준비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텍 매드가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개발을 했다는 부분이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요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이 저평가 국면을 한번 1차적으로 해소하는 상황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 이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사실 이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 분자 진단, 유전자 코로나19 진단 방식은 시젠이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역 진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개발 기간이 뭐 면역지 3개월 정도 뒤늦게 이렇게 개발이 되고 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분자 진단 업체들이 호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면역 진단 업체가 2분기부터 고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부자들 경제시험 읽는다라든가 뭐 지금 뭐 여의도 클래스라든가 다른 코너에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정 주가는 38,000원을 제시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지금 이 38,000원까지 만약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어쨌건 뭐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코로나19 항원 진단에 대한 글로벌 수요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동사의 항원 진단 키트 매출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분자 진단은 정확도가 높은 대신에 결과 분석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및 검사 숙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국가에서 사용 중인 반면에 항체 진단, 면역 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재확산되는 국면에서 신속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바디텍 매드가 개발한 항원 진단 키트는 올해 6월 11일부터 수출 허가를 취득을 했고요. 6월 15일부터는 유럽에 또 인허가 취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도 또 승인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이미 수출이 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더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수출이 되면 당연히 기업이 뭐 성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성장성 하면은 매출이죠. 그래서 지금 매출액 3년 평균 흐름과 그리고 매출액 1년 이동평균세 흐름은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아주 큰 폭의 갭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에 와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분기별 매출액이 상당히 크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했다가 가파르게 이 우사장 패턴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준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기존에 한 차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더 있다라고 기존에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성은 어떠한 건지 좀 살펴보니까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3%, 순이익이 201%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성이 큰 폭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4, 4분기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240% 그리고 순이익 또한 288%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 측면에서는 오케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좀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3분기 실적은 현재로서 예상하는 것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감소하다가 4분기 때 좀 다시 또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은 어떤 뭐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 4분기 또한 좋게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은 후에 주가가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바로 쭉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치도 최근 3개월과 1개월 평균이 동일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측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OE가 한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즉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87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ROA는 5% 이상인데 한 11배가 넘기 때문에 주목이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차트가 아주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익과 영업이익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차트 또한 당연히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즉 관심의 극대화에 의해서 차트가 상당히
좋게 아름답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뭐 20일 중기적 관점에서의 매수 평균가는 21,6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6일자에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매출 고성장 기대감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 이 회사는 이 재무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주는 회사다,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21,600원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38,000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가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재차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기존에 이제 추천해드린 그 시점은 이 정도 시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면은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를 발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불안해하고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매도를 이제 이 정도에서 매수했는데 이만큼 빠지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팔아버리는 형국이 나와서 결국은 개인들 다 털리고요. 결론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은, 좋은 주식, 재무적 안정성이 있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분할해서 매수해주고 때를 기다리면 결국은 크게 먹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게 오늘의 시사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시사점을 느껴보시고 다른 종목에서도 좋은 성과를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한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들은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조금 사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수급은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 개인들이 들어왔겠죠.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적 관점에서 보면은 눈에 잘 안 보인다, 안개 구간, 햇빛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진단을 해보면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멘트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8,000원까지 가치평가가 나오니까. 또한 중기적으로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죠? 예, 이 멘트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요소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팔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 관점, 최근 5일 동안의 순매수 누적치를 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팔고 있다. 그러면 중기적 관점에서도 팔고 단기적 관점에서도 파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무려 12만 주, 외국인이 4만 1,998주, 4만 2천 주 가까이 매도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외국인은 최근 5일간은 강한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기관은 일주일간의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이탈 가속 여부가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전부 매도입니다. 기관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 예,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 세력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다 팔았어요. 네. 기관은 12만 주 넘게 팔았고 외국인은 4만 2천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매수한 그 숫자를 보니까 3천만 원대에서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고요.
5천만 원대도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3천에서 5천 사이에 사는 세력보다는 매도 세력이 더 많았습니다. 당연히 상한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더 주목하는 게 1억 원 이상 부분인데, 이 1억 원 이상은 이제 스마트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개인의 자산가라든가 아니면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 자금이 큰 금액이니까 한 번에 1억 이상 파는 거, 한 번에 1억씩 파는 거, 이렇게 구분해 보았을 때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겠다,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수급적인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고, 이걸 다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의 성격은 아주 짧지 않습니까? 그죠? 짧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올라오면은 살짝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치고 올라가 주면은 더 좋고요. 어차피 이제 가치 평가상으로 봤을 때는 38,000원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은 뭐 강하게 올라가면 급등도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의 경우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회사는 38,000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 한 20, 한 5, 6% 정도 더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요소로 보면은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했다. 그걸 다 개인들이 받아먹었다. 그러면 개인 수급이 꼬였을 때 주가는 약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분할 매수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와줄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면은 현재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수익을 한 차례 더 거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단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안 되었을 때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현재 가격은 29,150원인데요. 내일 만약에 29,150원 위에 강하게 통과하면서 이 가격을 지지를 받게 되면은 주가는 위로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24,300원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24,300원 지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은 일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1,610원 밑으로 주가가 깨지게 되면 전량단 매도를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1차 매수 정도 해보고요. 내일 상황을 보고, 그리고 가격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를 해주는 거죠. 해주면은 이 사이에서 주가가 만약에 재차 반등하게 되면은 급등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여기 요 라인 21,600원을 깨지 않는 선이에요. 이게 21,6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현재 가격과 그 사이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분할해서 좀 매수해서 기다려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때를 기다린 전략이라고 한다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시겠죠. 팁을 좀 드리면은 OBV라는 거래량 지표를 좀 활용하신다든가, CCI라는 과열과 과열, 그리고 과열 해소, 요런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지표를 활용하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성과를 거둬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바디텍 매도 상승 여력이 있고 트레이딩 해도 되는 구간이니까 잘 좀 지켜보셨다가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신중하게 항상 차분하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면 무료 카톡방 안내인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좋은 주식 뭐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